동시효과 구간 살펴보겠습니다. 6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계속해서 눈치 봅니다. 장 초반에 이 분위기가 정확하게 잡히지를 않죠. 유가증권 시장도 한산하게 아직까지는 좀 많은 투자자들이 몰려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거래소 거의 전일 종가와 비슷합니다. 0.04%, 1포인트 정도 오르고 내리고를 동시효과 구간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2515.97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어찌됐든 간에 오름세 나타내게 되면 이번 한 주 내내 오르는 게 됩니다. 월, 화, 수, 목 올랐고요. 오늘 금요일까지 기분 좋게 5거래일 연속된 상승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강보합권 정도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 0.26%, 2포인트 오른 818.12포인트 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장에 연속적으로 오름세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참고로 60일 이동평균선이 윗는 자리가 830선 라인대입니다. 다음 종목별로의 흐름도 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 지수는 강보합권 정도 사실 거의 오르는 게 없는 전일 종가 수준이지만 종목 개수로 보면 오르는 종목이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1,300개 넘는 종목이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보합 700개 그리고 하락 종목 700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소형주들이 요즘에는 더 탄력적이고 오르는 종목이 더 많아서 개수별로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종목을 놓고 분석을 해보더라도 그룹핑이 되기보다는 워낙에 좀 개별 뉴스 있는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오늘 신규 상장하는 종목이 3종목이나 있습니다. 한선 엔지니어링, 그린 리소스, 여기에다가 JMB는 스펙 상장입니다.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공모가가 7,000원인데요. 지금은 한 14,000원 정도 수준에서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가의 2배 되는 수준에서 출발을 앞두고 있는데 이 종목은 공모총약 경쟁률이 1,400대 1이 넘어서 상당히 좀 인기가 있었습니다. 계측 장비 하는 업체고요. 반도체라든지 ESS라든지 여러 가지의 전방 산업을 가지고 있어서 또 여러 산업 분야에 적용이 되는 그런 업체라고 합니다. 한선 엔지니어링 그리고 그린 리소스도 확실히 공모가 대비 강한 출발 움직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린 리소스는 특수 코팅하는 업체입니다. 전방산업 반도체 쪽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종목 공모가는 17,000원이었는데 현재는 27,000원 부근에서 2배까지는 아니지만은 공모가 대비로 약 60% 정도 오른 가격으로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JMB는 스펙 상장이고요. 그 밖의 종목군들도 다 개별 뉴스들인데 구강약품 같은 경우 이 식약처로부터 조현병 신약인 라투다정 국내 허가받았다라는 내용 시간화 거래에서부터 반응이 좀 나타났었는데 오늘장에 15%가량의 강한 상승권으로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종목 딱 7,000원권 맞춰놓으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뷰웍스는 의료 장비 업체입니다. 그런데 화성에서 사업장을 증축한다고 하네요. 없어서 못 파는 이 의료 영상 장비 주문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라서 공장 만든다 내용 나타나며 이 종목 오늘장 10% 정도의 오름세로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밖에 또 오름세 나타내는 종목이 JC케미칼을 비롯해서 바이오 연료 쪽 보셔야 되겠습니다. 워낙에 이 바이오 항공유 이와 관련해서 관심이 좀 고조되고 있죠. 워낙에 항공유 같은 경우는 이 공해를 많이 발생시키는 그런 원료로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이 부분이 좀 열렸다, 시장이 좀 열렸다라는 판단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바이오 항공유 시장이 열리고 또 국내 정유사들이 이와 관련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재개를 하면서 조금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비행기 탄소를 줄이는 28조 원가량의 상당히 대규모 시장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사업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라는 보도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JC케미칼 현재는 11% 정도의 상승권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바이오도 보겠습니다. 확실히 이쪽 오늘 바이오 항공유 이야기 많이 드릴 것 같네요. 에코바이오도 24%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요. JC에너지, GNC에너지입니다. GNC에너지도 약 9% 정도 오름세 나타내면서 항공유 관련된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강한 움직임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요즘 들어서는 또 웹툰과 관련해서도 관심이 좀 고조되고 있습니다. 웹툰 쪽으로 특히나 네이버 웹툰이 전 세계적으로 좀 인기를 얻으면서 이 부분 계속해서 사업의 영역, 비중을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어제 핑거스토리가 가격 제한폭까지 오름세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핑거스토리 5%가량 오름세 나타내면서 추가적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엑스페릭스, 요즘 정치 테마주 가운데서는 막연하게 인맥 관련된 종목보다는 정책 관련해서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데요. 한동훈 장관 계속 이민 정책에 대해서 역점을 두는 그런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는 엑스페릭스, 오늘도 강하게 움직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는데, 참고로 엑스페릭스 어제 상한가였습니다. 오늘 7% 정도 추가 상승하면서 닷새 연속된 상승세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밖에도 몇몇 정치 테마주들이 다소 좀 눈길을 끌고 있는 현재 시장 상황이고요. 그 밖의 종목군들, 현재 첼시스 같은 경우도 이 종목도 정치 테마로 좀 분류가 되네요. 대체적으로 지금 사이즈 작은 종목군들은 정치 테마주들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내에서 삼성전자는 오늘도 쉬어갈 모양인가 봅니다. SK하이닉스는 0.5% 정도 플러스권이고요.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눈치만 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나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가 일제히 강보합권 정도에서 출발 앞두고 있고, 어제 유난히 강했던 LG화학이 오늘도 상당히 강해 보입니다. 1% 넘게 오르면서 톱10 가운데서는 LG화학이 가장 강한 상승 탄력으로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11월 24일) 금요일 국내 증시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11월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를 마무리해야 하는 금요일인데요. 과연 오늘 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김인하 캐스터 알려주세요. 네, 간밤 미국 증시는 추수감사절로 휴장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떠한 흐름을 이어갈지 방향성을 잡기가 지금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시기인데요. 코스피 지수는 어떠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을지 코스피 시장의 상황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휴장한 가운데 오늘 코스피 지수는 상승하며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강보합권 수준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0.22%로 강보합권 수준 나타내고 있고요. 2,520포인트 선 회복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강보합권 수준 내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현재는 0.15% 상승한 81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1포인트 소폭 넘기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소와 코스닥에서의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흐름이 나타나게 될지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기관이 50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는 가운데 외국인은 29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관망세가 조금 더 짙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포착이 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만이 매수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코스닥에서는 571억 원 매수하는 가운데 외국인은 128억 원, 기관은 343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혼조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상승하고 있는 섹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하고 있는 섹터 보시면 의료정밀 섹터가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1% 가까이 되는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화학 섹터도 0.66%, 그리고 철강 금속 섹터도 0.6%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계 섹터에서도 0.5%의 상승률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기계 섹터 내에서 보시면 로봇주인 두산 로보틱스가 4% 넘게 급등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비금속 광물 섹터도 0.38%로 강보합권 수준 내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전기전자와 서비스업도 0.2%에서 0.3%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하고 있는 섹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락하는 섹터 살펴보시면 운수창고 섹터가 0.64% 하락하고 있고요. 오늘 이 합병과 관련해서 인수와 관련해서 HMM이 1%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1.41% 밀려나는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운수장비 섹터 1.21% 하락하는 가운데 통신업이 0.18%, 섬유의복이 0.03%, 건설업이 0.13% 하락하면서 약보합권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래소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 나름대로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 더 많이 포착이 됩니다. 우선 반도체 투톱을 확인해 보시면 삼성전자는 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가 0.38%가량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13만 600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2차전지 셀업체들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0.67%, 포스코홀딩스가 0.84%, 삼성 SDI가 0.32%, LG화학이 2% 넘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전지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판매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올해 1,300만 대에서 1,400만 대가 예상이 된다라는 이슈도 체크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도 보시면 되겠고요. 완성차 기업들 보시면 현대차가 0.2%가량 밀려나고 있고요. 기아는 보합권 수준에 있습니다. 인터넷 플랫폼주들 확인해 보시면 네이버가 0.73%, 카카오가 0.2% 오름세 연출하면서 선방하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확인해 보시면 셀트리온이 0.17% 하락하는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14%가량으로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 혼조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코스닥에서도 2차전지 관련 종목들 투자 심리가 나쁘지 않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오늘 빨간불 켜내고 있는데 에코프로 BM이 1.64% 오르면서 24만 7,500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0.28% 오른 70만 5천 원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LNF도 마찬가지로 상승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LNF 0.75% 상승한 14만 7,1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DX도 1.95%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종목군들은 코스닥에서 잠잠한 흐름을 가져가는데요. HPSP가 보합권, 리노공업은 0.56% 하락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확인해 보시면 코스닥에서 선방해주던 제약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파란불로 물들어 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26% 하락, HLB가 0.16% 하락, 알테오젠이 0.27%, 셀트리온 제약도 0.11%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엔터주들 내에서는 JYP 엔터테인먼트 일부 차익 매물이 빠져나가면서 1% 넘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증권업계에서는 이 엔터주들을 향한 전망을 긍정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또 음반 판매도 다시 더 좋아질 것이고 앞으로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주가가 급등했었는데 오늘은 일부 차익 매물이 빠져나오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이었습니다. 네, 지금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서서히 좀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종목 사이즈가 좀 작은데 가장 강한 쪽은 송배전, 전선 만들고 변압기 만들고 이쪽 송배전 쪽 강합니다. 그리고 이벤트 가운데 하나 코스피 200 정기 변경 있었습니다.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종목군들 편입 편출이 있었는데요. 편입된 종목군들이 확실히 좀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도 특히나 오후장에 제약바이오의 몇몇 종목군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제약바이오 내에서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강세 흐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봇은 연일 오전에는 강한 종목군이죠. 오후에 유지가 되느냐 마느냐가 관건일 텐데 오늘도 장 출발은 상당히 강한 로봇 섹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는 등락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풍력 가운데 유니스는 한 7% 정도 오름세 나타나는데 어제 워낙에 윗골이 달린 긴 음봉을 만든 그런 업체들이 많아가지고 오늘장 시세도 많이들 궁금하셨을 겁니다. 일정 부분에 이 연속성을 보여주기는 하는데 에너지가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쪽으로도 SDN이나 이렇게 좀 사이즈 작은 종목군들 강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신재생 에너지도 일제히 오름세를 나타내지는 않아도 일정 부분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종목군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테마주도 있고요. 그러면 특징주 어떤 쪽부터 볼까요? 김민아 캐스터.
네, 오늘 로봇주들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현대 오토에버 측에서 로봇 신사업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나선다라는 소식을 전해오면서 이러한 기대감이 로봇주들 전반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차 그룹의 소프트웨어 계열사인 현대 오토에버도 로봇 신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현대 오토에버는 보유 중인 역량을 앞세워서 로봇 플릿 매니지먼트 기술 개발 등을 통해 로봇 서비스 시장 공략에 나설 것으로 전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대기업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로봇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데 이 현대차의 계열사인 이 현대 오토에버도 뛰어든다는 소식에 로봇주들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에브리봇이 대표적으로 9%가량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산 로보틱스도 3%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진엑스텍이라든지 SPG 같은 종목군들도 일제히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 우선 대표적으로 에브리봇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벌써 탄력이 현저하게 둔화가 되면서 윗꼬리를 달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서 오늘 하루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플랜 짜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대기업들의 이 로봇 산업 진출이 더욱더 적극적이고 조금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 내에서도 현대 오토에버 로봇 진출과 관련된 기사가 나왔고요. 물론 이 회사 측의 공식적인 발표라든지 추후의 보도를 조금 더 확인은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로봇 대세입니다. 많은 종목군들이 오르고 두산 로보틱스 오늘 강한 움직임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오늘은 또 에브리봇이 급등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강한 로봇 종목군입니다. 그런데 뭐 요즘 연일 이 시간에 계속 로봇 좋다라고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보면은 오후에 약하더라고요. 오전에 들썩여서 출발을 했다가 그러면은 어떤 식의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결국엔 지금 좀 계속 두산 로보틱스 좀 차트인데 거래량 보셔야 돼요. 어제도 이제 거래량이 전일자 이제 못 미치다 보니까 위로 오전에는 강하게 상승했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뭐 거래량이 안 받쳐주니까 이제 조금만 이제 매물이 나오면은 밀려 내려오고 오늘 거래량 여부 체크해 보셔야 되고 오늘 전일자 이제 어제 685만 주 두산 로보틱스 거래가 되는데 오늘 거래가 과연 그거 정도가 나오는지 아니면 더 나오는지 그거 여부 체크해 보셔가지고 만약에 거래 더 증가하고 아니면 최소한 전일자 수준 정도 되는데 상승세 이어가고 뭐 그러면은 조금 더 홀딩해도 되겠다. 일단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로봇주들은 그대로 홀딩 전략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르는 것도 오르는 건데 지금 갑작스럽게 좀 시세 바뀌는 종목이 있어서 이 부분 체크해 보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상대적으로 잘 간 종목군이 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양시장 합해서 가장 크게 밀려나는 종목이 한화오션입니다. 13% 급락 중이고요. 다른 조선주로 이런 분위기 확대되나 싶어서 봤는데 다른 조선주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1에서 2% 정도의 제한된 조정만을 받고 있어서 하나오션 개별적인 악재가 나온 것인가 아직 뉴스 지금 보면은 매출 원가율이 원래 높았는데 지금도 100% 수준이다 이런 기사 나와 있습니다. 매출 원가율 이 부분은 시장이 알고 있던 내용인데 이것 때문에 밀린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오늘 시세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뉴스를 체크해 봤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모르는데 일단 오늘 급락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오늘 어떤 재료 때문에 급락이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게 지금 팔아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좀 더 가지고 있어야 될지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뉴스의 재료의 강도 여부에 따라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 보고 있어요. 네. 지금 유상증자 발행가액 얘기가 조금 나오네요. 어제 장 마치고 나왔던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 공모에서 지금 한 주당 발행가액이 16,730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유증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그거 아니죠.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이제 추가 상장일이 11월 28일이니까 그쵸.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일단 현재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이것 때문이다라고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조금은 좀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시고 판단을 유보하시고요. 확실하게 좀 판단의 근거가 생길 때까지는 조금 더 진지하게 지켜봐 주시면 어떨까. 어찌됐든 이 종목에 국한한 이슈인 거죠. 지금 조선 전반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죠. 하나오션만 그러고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선 섹터 갑작스럽게 또 크게 밀려나는 종목이 있어서 점검해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송배전 쪽 가겠습니다. 모모전기, 모모전선자 붙는 기업들 상당히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명전기가 한 14%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재룡산업이라든지 가온전선, 세명전기 이쪽으로 전체적으로 좀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HD 현대일렉트릭도 한 3.5% 정도의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LS일렉트릭 쪽도 보겠습니다. LS일렉트릭 이 종목도 3.7% 확실히 이쪽으로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네요. 효성중공업 이 종목은 한 2% 정도의 상승권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선설비, 송배전 이쪽 강합니다. LS, 지주사 LS도 1.5%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제 어제가 아니라 지금 LS 일렉트릭이 제일 강한 것 같아요. 그 관련주들 중에서는 뭐 효성중공업도 있고 HD 현대일렉트릭도 있는데. 저희 추천주였죠. 어떤 거죠? LS 전선아시아를 추천을 해주신. LS 마린솔루션. 네. 예, LS만 보고, 네네네. 네, 일단은 또 변압기 이쪽이 송배전 강한 네. 것으로 보고 있는 시세가 강한데 일단 그냥 트레이딩 관점이에요. 저기 LS 일렉트릭은 괜찮아요. 그냥 조금 보유해도 괜찮은데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20만 원 조금 비싸지 않나? 그냥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드는 가격은 아닌 것 같고 그냥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그냥 해볼 만한 것 같고 현대일렉트릭은 판단을 좀 유보하는데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냥 세 종목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수소차 대란이라고 합니다. 그 충전소도 일단은 좀 부족하고 충전을 하러 가더라도 1인당 어느 정도만 그 양을 제한해서 충전을 하고 또 충전을 하려면은 몇 시간씩 대기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수소차, 전기차가 확산이 되면서 이 충전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 번 또 제기가 됐었고요. 충전 인프라 얘기하다 보면은 이것이 또 전력 설비로 넘어가서 기존에 220V 이렇게 약한 전력이 왔다 갔다 하던 이 전력선으로는 현재 수요를 감당해낼 수 없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를 바꿔야 된다라는 내용도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송배전 전체적으로 강한데요. 그렇게 되면 좀 중장기적으로도 이쪽을 봐야 될 근거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결국에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물론 전기차 때문에 조금 더 수요는 늘어날 수는 있는데 네. 성장 산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장주도 아니고 주가는 어느 정도 부침을 겪기 마련이고 또 피크아웃 우려 갑자기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LS 일렉트릭 이쪽은 많이 빠져 있으니까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 효성중공업은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개인적인 견해니까 그거는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율주행 쪽도 서서히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중국에서 완전 자율주행 차를 출시할 거다라는 내용이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일단 칩셋 미디어가 상당히 강합니다. 10%가량의 강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52주 신고가 쓰고 있고요. 라이콤이 또 8%대의 강한 상승세 띄고 있습니다. 더 미동도 6%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모트렉스는 1.3%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 종목도 1.5% 라닉스는 밀리네요. 전체적으로 일단 자율주행 쪽이 좋아 보이는데요. 그러면 연속성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업체별로 조금 엇갈리는 것 같아요. 현대오토에보는 좀 네. 빠지고 있고요. 나머지는 칩셋 미디어, 네. 그다음에 텔레칩스도 강세고, 그다음에 모트렉스는 소폭 강세. 그냥 그런 것 같은데 네. 제가 지금 현재 반도체든 2차 전지든 조금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상승이 좀 나오기가 좀 버겁다. 그러면은 제가 저번에도 로봇 자율주행 이 테마는 괜찮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자율주행 좋게 봅니다. 좋게 보는데 이게 시장이 결국에는 개화하려면 좀 더 시간도 좀 필요하고 저는 하지만 이 시장은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 나오는 것들 위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다. 라닉스 이런 것도 좋지만 텔레칩스라든가 칩셋 미디어, 현대오토에버, 모트렉스 이런 쪽 그 실적 받쳐주는 것들
그런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괜찮아 보입니다. 일단.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의료 AI 쪽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뷰노가 5%가량의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루닛 보겠습니다. 루닛도 3% 정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관련된 종목군들 한번 시세를 내면 또 강하게 오르는 경우가 있어서요. 딥노이드도 2.2% 정도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의료 AI는 워낙에 좀 변동성이 크더라고요. 장중에도 많이 흔들기도 하고 현재 추세상으로는 어떻다고 보세요? 일단은 루닛, 뷰노, 딥노이드 차례차례 좀 볼게요. 그러면. 네. 루닛서부터 먼저 보시면 루닛은 일단 뭐 20일 이동평균에서 지지하고 있는데 루닛보다는 뷰노가 추세는 제일 좋아요. 일단은 최근에도 거래가 많이 나오고 있고 오늘도 지금 거래 상당히 좀 실리고 있습니다. 전일자 160만 주, 168만 주, 약 170만 주 거래됐는데 오늘 지금 9시 좀 넘었는데 43만 주 거래됐어요. 그리고 5일 이동평균에서 지지받고 올라오고 있고 저는 이 세 종목 중에서는 추세는 일단 뷰노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루닛, 딥노이드는 뭐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데드크로스 발생해서 이렇게 또 일시적으로 상승 나오는 수도 있거든요. 이걸 조금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면서 의료 AI 관련된 부분도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이벤트가 있는 종목군이 있습니다. 바로 코스피 200 편출입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코스피 200의 7종목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세아베스틸 지주 4%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사마알미늄 보겠습니다. 현재 사마알미늄 1% 오름세, 그리고 덴티움도 포함이 됐거든요. 덴티움 이 종목 4% 정도의 상승세 띄고 있고요. 그 밖에도 TCC 스틸, HD 현대일렉트릭, KG 모빌리티, 영업무역 홀딩스 이렇게 7종목이 편입이 됐습니다. 대체적으로 시장 대비로는 강한 종목군인데요. 이 이벤트가 계속해서 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에 이제 공매도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쵸? 코스피 200에 편입된 거는 그럼 수급상의 패시브 펀드에 조금 자금이 들어올 수는 있잖아요. 네. 공매도 없어지고 그러니 공매도 없어졌고 그건 호재고 당연히 패시브 펀드 자금도 당연히 호재고 예전에는 코스피 200 편입되면 공매도 때문에 또 안 좋다고 또 맞아요. 얘기도 나왔었지만 지금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일단 호재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수급 여부는 일단은 긍정적이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좋다. 그래서 해당되는 종목군들 7종목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바이오 항공유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지속 가능 항공유 SAF라고 하는데 이것이 원래 국내 정유사들은 법이 발목을 잡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여야가 국내 정유사들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줬다라는 기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년 7월까지 바이오 항공유 실증 사업을 이번 정부가 진행을 하고요. 2026년에 국내 도입을 추진한다라는 보도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에코바이오 현재는 20%가량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JC케미칼은 장 초반에 워낙에 갭상승 출발해서 그런지 현재는 탄력 둔화돼 있는데요. 7%가량의 오름세를 띠고 있습니다. 좀 종목 사이즈가 작기는 합니다. 바이오 항공유 시장, 이 시장이 열리게 될 경우에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이게 그런데 오늘 이게 첫 번째로 나온 건 아니에요. 예전서부터도 몇 번씩 좀 나왔고, 결국 이 시장이 계속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항공기 쪽에서 이게 연료로 쓰일 수 있다는 얘기는 계속 나온 거예요. GNC 에너지 잠시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네. 이 얘기가 나오기 전에 뭐 어떤 매수 주체들이 엄청나게 뭐 미리 매수를 해서 주가 다 띄워놨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언론에서 어제든 저녁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아침인가. 일단은 언론에 나오면서 일단 분위기는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고 그런데 그럼 자기네들은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밑에서 어떻게 보면은 해먹은 흔적이 없으면은 네. 매수해봐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JC케미칼도 보시면은 좀 그런 것 같고 일단은 좀 주의를 요하겠습니다. 오늘 들어가는 거는. 네. 그래서 기술적인 대응만 지금
다소 재료가 노출이 됐기 때문에 엑시트 전략을 세우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해서 최원수 전문가 의견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반도체 2차전지가 잠잠합니다. 오름도 내림도 상당히 제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2차전지 쪽에서는 LG화학을 이제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 애매해졌습니다. 다른 2차전지와는 조금은 다른 궤적을 보여주고 있는 LG화학은 지난 11월 14일이네요. 지금 열흘째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간에 하루 보합인 날짜 있었는데 이 부분 포함해서 계산하면은 이 열흘째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LG화학 지금 53만 원까지 왔습니다. 직전 고점 돌파가 나왔네요. 직전 고점이라 함은 앞서서 11월 6일 이 공매도 금지됐던 그날 고점을 LG화학은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내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이 장 초반에 5%까지 오름세 나타내기도 했는데 지금은 약간은 좀 윗꼬리가 달려 있고요. 2차전지 내에서도 숨죽이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 플러스 뭐 이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는 있는데 요즘 LG화학이 강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LG화학이 강한 이유는 뭐 저도 특별히 모르겠는데 최근에 뭐 화학 섹터에서 화학 부분에서 조금 실제 개선된 것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고 일단 뭐 그런데 어제 좀 거래량이 좀 나왔어요. 거래량 좀 나오고. 근데 이제 오늘은 거래량 못 미칠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엔 이제 앞으로 이동평균선 보고 대응하시던가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래 계속 감소하면서 이동평균선 타고 그냥 조금씩 오르면은 결국엔 매도를 뭐 분할 매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저는 LG화학 지금 들어가는 건 뭐 그다지 뭐 타이밍은 좋지 않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짚어보겠습니다. 크게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반도체는 좀 쉬어가나요? 잠시만 아까 못 봤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합 정도에서 움직임 나타나고요. 네, 뭐 거래 좀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네. 지금 여기서는 그냥 관망이죠 삼성전자는. 매도는 저는 만약에 조금 다시 한번 73,600원, 500원 이거 한번 다시 트라이 이제 시도하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봐가지고 그냥 저는 분할 매도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지 않나. 거래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면은 네. 그런데 어제도 거래 좀 줄어들고 있고 최근에 다 거래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그다지 지금 기술적인 지표들은 좋지 않다 그렇게는 보입니다 일단은. 예,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한산합니다. 종목도 잠잠히 있고요. 그리고 뭐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환시도 그렇고 거의 뭐 일치정지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미증시 하루 쉰다고 우리 증시 이런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거기에다가 연말장 분위기가 근래 들어서 펼쳐지면서 이 자금이 상당히 좀 제한된 자금만 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장에서는 어떤 팁을 주실까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좀 관망이죠. 관망이고 거래도 안 늘어나고 있고 그렇다면 추가 상승 동력도 상승하면은 차익 매물 나오면은 또 밀리는 거고 뭐 크게는 안 밀리지 이동평균선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크게는 안 밀리겠지만은 계속 뭐 어느 주체 뭐 메이저 세력들이라든가 조금씩은 좀 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뭐 추가 상승 여력은 뭐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뭐 저는 계속 좀 관망하시고 다음 주에 뭐 어떻게 뭐 월말 효과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 뭐 잠시 좀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한 11월이죠. 지금 12월 한 중순 정도까지는 한 계속 될 것 같아요. 한 네. 12월 한 15일 뭐 이 정도까지는 계속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박스권 설정해서 두시고 대응이다. 그러면 뭐 상승할 때는 전혀 살 이유가 없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망하면서 조금은 느린 속도로 시장을 좀 대응해도 되지 않을까. 뭔가 빠른 매매 이런 거는 아니고요. 시장이 잠잠해지니까 이 박스권을 활용해보자. 이렇게 해서 투자 팁 드렸습니다. 최원주 전문가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